리저널 센터가 뭔지 간단하게, 그리고 저희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자격, 발달 장애가 뭔지 그런 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은 정말 후루룩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저는 생기블 포모나리 리저널 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10년 정도 일하고, 그다음에 6년 전서부터는 지금 일하고 있는 커뮤니티 아웃리치 스페셜리스트도 일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이 우리 보통 일반 분들이 자녀를 안 가진 분은 부모님들을 잘 모르시는 발달 장애에 대해서, 그리고 리저널 센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설명과 동시에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그런 거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는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장애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 자폐 아니면 뭐 지적 장애, 그리고 또 발달 장애 이렇게 또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근데 지금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발달 장애라는 단어를 자폐 스펙트럼, 지적 장애, 뇌전증, 에필랩시, 뇌성마비, 세레브럴 palsy, 그리고 잘 모르는 다섯 번째 캐롤, 어떤 이러한 진단을 가지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7가지 생활 영역 중에서 5가지, 아니 3가지 이상 또는 2가지 이상 장애 부분, 그러니까 그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이제 장애로 접근을 하는데, 장애보다는 좀 필요라는 말을 좀 많이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학습에 어떤 좀 장애가 있다라는 거는 학습을 위해서 어떤 뭐 도움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필요를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7가지, 또는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중에서 2가지나 3가지의 영역에 동시에 그런 그 장애 또는 필요가,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을 때 저희들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 그래서 리저널 센터에 자격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적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8살 이전에 발생한 발달 어떤 장애, 그걸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는 거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습, 의사소통, 이동, 신변 관리 능력, 판단력, 자립생활 능력, 경제적 자립.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6번이랑 7번은 좀 성인에 해당이 되죠. 자립생활 능력. 우리가 3살짜리 아기한테 자립생활 능력을 측정하지는 않겠죠. 그죠? 예,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5살짜리 어린애한테 너는 경제적 자립도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야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를 보통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어세스먼 하는 그 당시에 평생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저희들이 이 사람은 발달 장애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서비스 적격성, 이게 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아주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리저널 센터를 접하실 때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인데, 0세부터 2세, 35개월, 36개월 바로 전까지 early interven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장애란 말을 쓰지 않고 at risk,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 어떤 발달의 지연이 있거나, 아니면은 보니까 또 아니면은 다운 신드롬 혹은 분명한 지적 장애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우리가 early intervention이라는 서비스를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근데 early intervention은 저희 리저널 센터 캘리포니아 그런 펀딩이 아니라 연방 정부 교육부에서 나오는 그런 펀딩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3살이 되는 시점부터는 일반 학교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특수 교육 클래스로 가게 되죠. 근데 그럴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어세스먼을 해가지고 이 친구는 우리 좀 전에 말한 그 5가지 중에서 3가지가 아니라 2가지 밖에 그 장애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데피시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리저널 센터 서비스 얼리 인터벤션 이제 졸업해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 참 이게 더 도움이 한 5살까지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리저널 센터 이규젝티브 디렉터 최고 책임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그러지 말고 5살까지 그거를 지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면은 지금 그 중간 단계로 일단 올해 7월 1일부터 또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Provisional Eligibility라 그래가지고
2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5가지 그 영역 중에서 2군데에서만 장애의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eligibility, 리저널 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5살 때까지, 그리고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보자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early intervention을 받고 계셨던 분이나 아니면은 새로 진단을 받는데 5살 미만일 경우에 원래는 5가지 그 영역 중에서 3가지 이상 있어야지 3살 이상은 리저널 센터 클라인에 등록이 될 수 있는데 2가지만 있어도 일단 프로비저널 일리지빌리티로 적격성을 받고 리저널 센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떤 분은 어떤 다른 의사한테 자폐 진단을 받았는데 왜 리저널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못 준다고 하지? 왜 일러저빌리티를 줄 수 없다고 하지? 왜 서비스를 받는 자격증이 없다 하지? 그럴 때 바로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 또는 3가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은 6살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왜 6살이냐면은 우리가 특수교육 가면은 3살 때 진단을 받고 또 3년 뒤에 다시 진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진단 받은 것들, 사이코 에듀케이셔널 이밸루에이션이라는 걸 또 받거든요. 그럴 때 그 진단 받은 거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아셔야 되는 것, 그건 뭐냐면은,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리저널 센터의 모든 결정은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을 때, 또 일리지빌리티 결정하는 것도 이 친구는 제가 볼 땐 전혀 장애가 없어요. 근데 나는 동의하죠. 부모로서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이런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판단이 안 된 것 같아.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필을 하실 수 있어요. Fair Hearing 제도라는 게 이 일리지빌리티 시작하던 것부터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런 또 우리 케이스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도 레퍼럴을 받았고 또 우리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고 다 했는데 왜 리저널 센터에서는 없다 그러지? 그럴 때 정말 답답해 죽겠네. 리저널 센터는 21개나 있지만은 내가 사는 지역에 리저널 센터만 가야 된다 그러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여러분들은 다시 그 어필을 하셔가지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 그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조금 간단한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것도 설명을 나중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단명, 아까 말씀드린 자폐, 인텔렉츄얼 디스ability, 지적 장애, 아니면 에필랩시, 뇌전증이나 아니면 뇌성마비 이런 것들과 일상생활의 기술의 결여 3가지, 2가지, 그다음에 18세 이전에 발생한 이것이 갖춰졌을 때 eligibility,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격성. 제가 왜 영어를 이렇게 자꾸 썼냐면요. 한국말로 설명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어머니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리저널 센터에 가셨을 때 한국분이 도와주셔도 결국엔 이 말을 계속 들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해지시라고 같이 겹쳐서 좀 썼습니다. 그러면 리저널 센터라는 거 캘리포니아에밖에 없어요. 다른 주에 가시면은 리저널 센터가 없어요. 애리조나 가시면은 리저널 센터라고 있던데 있어요. 리저널 센터라는 게. 근데 그거랑 저희랑은 시스템이 전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 50년, 1, 2년 전에 생겨진 거고요. 그때 그 주지사로 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이 랜털맨이라는 상원 의원이 제안으로 리저널 센터에서 했는데 그 전에는 다들 그 스테이트 호스피털 병원에 이렇게 다 수용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요청을 하셨죠. 우리는 거기다 이렇게 갖다 맡기고 없는 짓 살기 싫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함께 살면서 같이 서비스를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필요를 채우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랜털맨 상원의원을 만나서 부모님들이 막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쪼고 밀고 해가지고 당기고 해가지고 생겨진 게 리저널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저널 센터는 이제부터 헷갈리는 파트입니다. 정부기관이 아니에요.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전부 다 21개 리저널 센터는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돼 있고요. 정부기관 DDS라고 있습니다.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발달 서비스 부 또는 발달 장애 서비스부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 21개 리저널 센터마다 계약하는 그
그 policy라 그러거든요. 그 정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케이스에서 아주 현명하게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각 지역에 사시는 지역의 리저널 센터 하나씩이거든요. 왜 21개냐? 그때 맨 처음에 만들어지고 할 때는 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리라 생각을 못한 거죠. 일반 인구 100만 명당 리저널 센터 하나. 그래서 21개면 충분하리라 했는데 지금 3,500만 명이 좀 넘어요. 지금 캘리포니아가. 그러니까 지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 21개 중에 샌게브리얼 포모나 지역에 있는 리저널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서비스로 많은 돈이 지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가 지출했는지 써놨는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인 부모님들이 이 리저널 센터를 좀 아시고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거기에 뭐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가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일단 보시면 평가 및 진단 사이콜로지스트가 평가 및 진단을 하는 게 있고 근데 여기는 직접 사이콜로지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학교에서 한 사이콜로지스트가 한 거를 리뷰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약에 한국에서 28살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고 한국에서 장애로 등록됐으면 그런 기록들을 봐야 되잖아요. 아, 이게 18살 이전 생긴 거고 이런 그런 역할들을 각 리저널 센터마다 있는 사이콜로지스트가 진단하고 평가해서 아, 이분은 일리지빌리티가 있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 리저널 센터 서비스는 그리고 항상 저희들이 last resort,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메디케어, 그것도 정부 지원을 받는 거죠. 학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은 3살 이상 되고 22살 미만의 우리 학령기 우리 자녀들은 학교를 통해서 또 서비스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받는 거는 우리 리저널 센터가 또 서비스를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정말 아무 필요는 있는데 아무데도 우리 아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그러면은 그거를 리저널 센터에서 요청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우리 각 리저널 센터마다 있는 폴러시에 제일 처음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본 정책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러면은 우리 0세부터 서비스가 나가는데 기본 정책이 있습니다. Employment First Policy라고 있어요. 아니 무슨 2~3살 된 아기가 서비스를 받는데 무슨 Employment First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리저널 센터가 21개 리저널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장애와 필요가 있지만은 그거를 채워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까지 독립적인 생활, 사회를 기여할 수 있는 독립된 성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것을 위해서 일단은 물론 제네릭 리소스에서 학교나 아니면 메디켈이나 SSI나 IHSS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또 일반 우리 또 다른 아이들처럼 부모님들이 가르치신 부모님들이 페이하시는 뭐 태권도도 가르치시고 뭐도 하시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리저널 센터에서 서비스를 드린 그거를 통해서 서비스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필요가 채워져서 결국에는 독립된 성인으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존감,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런 거에 제일 핵심되는 게 뭐냐면 employment, 취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independence, contribution,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아이가 정상 아이에 가깝게, 그러니까 정상 아이라는 것도 좀 저도 치다는 말인데 장애가 없는 아이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각자 다르고 각자의 길이 있는데 거기서 최대한도로 자기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은 all intervention 할 때는 우리가 아주 아기 때 발달을 해야 되니까 그때 잘 발달할 수 있는 infant developmental service에서 이제 팬데믹 전에는 지금도 아마 많이들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줌으로 거의 되지만은 인펀 집으로 와서 같이 놀아주면서 같이 서비스하는 것, 스피치 테라피, 0세, 2세까지는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occupational therapy, physical therapy, residential service. 아기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들 하셔서 중증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봐주는 데가 없냐? 네, 저희들이 리저널 센터 시스템에 이렇게 레지던셜 서비스가 아기 때부터도 가능은 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필요한 경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 우리 아이한테 좋대. 이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가 있는 항상 필요를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세부터 21세는 레스핏 우리 베이비시터가 집으로 와서 도와주는 것 또는 데이케어 부모님들이 다 일하시는데 우리 자녀가 집에 있을 때 소셜 스킬스 트레이닝 저희들이 2009년에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새로 7월 1일부터 생긴 거고요. 커뮤니티 인테그레이션, 소셜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소셜 레크리에이션에서 새로 생긴 거죠. 새로 시작된 거고 비헤이비어 인터벤션, 레지던셜 서비스, ILS, SLS, 인디펜던트 리빙 스킬 트레이닝 그다음에 supported living skills services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3에서 21세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22세가 넘어가면 이제 어덜트 데이 프로그램 그래서 매일매일 가서 임플로이먼트 자격을 갖춘 방향으로 가는 데이 프로그램 그다음에 residential services, independent living skills training, supported living services, behavior intervention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22살 30살 이상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면은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보통 3살부터 20살까지는 리저널 센터 서비스를 제일 적게 받는 연령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학교도 있고 다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22살이 넘어가면은 우리 자녀분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리저널 센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늘의 1분 남았습니다. 자녀 중심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우리 자녀의 장애를 중심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것, important to, 우리 자녀에게 중요한 것, 우리 자녀가 잘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결국엔 미래, 취업과 어디서 독립돼서 살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다 리저널 센터에서 강의하니까 그런 미래를 통해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걸리는 것도 많고 외적으로 문화적인 것도 많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저희 리저널 센터를 포함해서 모든 서비스를 내가 우리 아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활용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는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만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같이 함께 하는 함께 돕고 또 그럼으로써 저희들도 함께 사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저널 센터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